그리스 신화 속 가장 위대한 영웅을 떠올려 보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헤라클레스를 떠올릴 겁니다. 엄청난 힘으로 괴물들을 처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들을 해낸 반신반인의 영웅이죠. 우리가 아는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사실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헤라의 영광이라는 의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헤라는 그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영웅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왜 12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모든 것은 제우스의 욕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답지 않게 여성 편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알크메네라는 여인에게 눈독을 들였는데, 문제는 그녀가 이미 암피트리온이라는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죠. 제우스는 고민했습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암피트리온으로 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죠. 제우스는 밤을 3배나 더 길게 만든 뒤 알크메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온 줄 알았죠. 다음 날 아침, 진짜 암피트리온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알크메네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왔어요? 그 긴 밤 기억 안 나요? 암피트리온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깨달았죠. 제우스가 자신의 여자를 건드렸다는 것을요. 9개월 후 알크메네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한 명은 제우스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암피트리온의 아들이었죠. 의학적으로는 매우 드물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알크메네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헤라가 제우스의 바람둥이 행각과 그 결과물들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요. 공포에 질린 알크메네는 제우스의 아들을 들판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테나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헤라에게 데려갔죠. 헤라, 이 아기 좀 보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싫어할 만한 아기는 아니에요. 헤라는 그 아기가 꽤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특징도 없어 보였죠. 아기가 배고파하자 헤라는 자신의 젖을 물렸습니다. 헤라의 신성한 젖은 아기에게 엄청난 힘과 체력을 부여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훗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영웅이 될 헤라클레스였죠. 아테나는 아기를 알크메네에게 돌려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라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노한 헤라는 독사 2마리를 보내 아기를 죽이려 했죠.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요람 안에서 맨손으로 2뱀의 목을 졸라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갓난아기였는데 말이죠. 헤라클레스는 성장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검술, 궁술, 레슬링, 음악까지 못하는 게 없었죠. 단 하나의 문제만 빼면요. 그는 분노 조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음악 선생 리노스가 그의 연주 템포를 지적했습니다. 125마디쯤에서 조금씩 박자를 놓치고 있다고요. 헤라클레스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고 리라로 선생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리노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죠. 의붓아버지 암피트리온은 헤라클레스가 점점 위험해지자 그를 테베 밖으로 보내 소떼를 돌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여전히 폭력적인 성향을 억누르지 못했죠. 성인이 된 헤라클레스는 테베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미니아 출신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행자여, 테베에 무슨 일이냐고요? 우리는 매년 테베에서 조공으로 소를 가져갑니다. 우리 왕이 그렇게 정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헤라클레스는 그들의 귀와 코를 잘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게 네 왕에게 줄 조공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미니아의 왕 에르기노스는 격분했고 테베를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혼자 힘만으로 그들을 물리쳤죠. 테베의 왕 크레온은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딸 메가라를 헤라클레스와 결혼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자녀를 낳았고 행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헤라는 그가 명성과 영광을 얻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잠자코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헤라는 그에게 광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갑자기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괴물로 보였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가족 모두를 살해했죠. 정신을 차린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델피의 신탁소로 가서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신탁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촌 에오리스테우스를 섬기시오. 그가 시키는 10가지 과업을 완수하면 죄를 씻고 신이 될 수 있을 것이오. 헤라클레스는 미케네로 가서 이종사촌인 에오리스테우스를 만났습니다. 에오리스테우스는 왕이었지만 항상 헤라클레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사촌이여, 무슨 일로 왔나? 나는 실수로 가족을 죽였고 이제 네가 내주는 과업을 수행해 속죄해야 해. 에오리스테우스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헤라클레스를 굴복시킬 기회가 온 거죠.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괴수반신인 사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자의 가죽은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었죠. 헤라클레스는 곤봉과 화살로 공격했지만 모두 튕겨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맨손으로 사자의 목을 졸라 죽였죠. 에오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사자 가죽을 입고 돌아오자 겁에 질려 청동 항아리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과업은 레르네의 히드라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히드라는 머리를 하나 자르면 2개가 자라나는 괴물이었죠. 헤라클레스는 조카 이올라우스와 함께 히드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를 때마다 이올라우스가 그 상처를 불로 지져 새 머리가 자라나지 못하게 했죠. 히드라를 죽인 후 헤라클레스는 그 독을 화살촉에 발랐습니다. 치명적인 독화살이 완성된 거죠. 하지만 에오리스테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카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 과업은 인정할 수 없다. 헤라클레스는 항의했습니다. 그런 규칙은 처음 듣는다고요. 이게 헤라클레스의 10가지 과업이냐? 아니면 헤라클레스와 조카의 10가지 과업이냐? 결국 이 과업은 무효가 되었고 헤라클레스는 추가 과업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과업은 케리네이아의 황금 사슴을 산채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슴은 너무 빨라서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었죠. 헤라클레스는 1년 동안 쉬지 않고 사슴을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사슴이 지쳐 쓰러졌고 그는 사슴을 붙잡았죠. 돌아오는 길에 헤라클레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만났습니다. 내 사슴을 가지고 뭐 하는 거지? 다치게 하면 용서하지 않겠어. 헤라클레스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요? 아르테미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과업이 끝나면 사슴을 풀어줘. 헤라클레스는 약속을 지켰고 사슴을 에오리스테우스에게 보여준 뒤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과업들이 하나씩 완수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후에도 헤라클레스는 더 많은 괴물들과 맞서야 했고 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들을 해내야 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더 많은 과업들은 다른 시간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속죄, 광기와 이성, 인간성과 신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죠. 헤라의 저주로 시작된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불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헤라클레스는 완벽한 영웅이 아닙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결점투성이 인간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